마법의 부싯돌. 옛날 아주 먼 옛날,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병사는 큰 칼을 차고 큰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병사는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라 기분이 좋았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늙은 노파가 병사 앞을 가로막았어요. 젊은 군인 양반, 이 늙은 일 좀 도와주구랴. 아니, 내가 군인 양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어때? 한번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볼 텐가? 병사는 큰 돈을 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어요. 저기 나무가 보이는가? 노파가 가리키는 곳에는 몇백 년을 산 것 같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저 나무 안에 다 비어 있어.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가면 구멍이 보일 걸세.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되네. 구멍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깊으면 저는 어떻게 올라와요? 힘들 것 같은데? 구멍 안에는 돈이 아주 많이 있네. 그리고 걱정 말게. 내가 이 밧줄로 군인 양반을 끌어올려 줄 테니까. 노파는 밧줄을 병사한테 감아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나무 밑바닥까지 가면 넓은 공간과 복도가 나올 걸세. 복도에는 문이 3개가 있는데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어서 다 금방 열 거야.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눈이 찻잔만한 개가 있을 걸세. 눈이 찻잔만한 개는 동전을 지키고 있고, 두 번째 방에는 눈이 풍차만한 개가 있을 건데 은화를 지키고 있지. 세 번째 방에는 눈이 탐만한 개가 있는데 금화를 지키고 있다네. 하지만 무서워할 게 없어. 내가 주는 이 앞치마를 바닥에 펴놓고 개를 앉혀놓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거기에서 가져온 돈은 다 군인 양반이 가져가면 되네. 병사는 갸우뚱하며 노파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내가 돈을 다 가져가면 노인은 뭐 때문에 나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요? 거기 가면 3번째 방에 부싯돌 통이 있을 거야. 난 그것만 가져다 주면 되네.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한 병사는 몸에 밧줄을 감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나무의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 밑에는 노파의 말대로 넓은 공간과 복도가 있었고, 그 끝에는 문이 있었어요. 병사는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갔죠. 거기엔 노파의 말대로 눈이 찻잔만한 개와 동전 더미가 있었어요. 노파가 준 앞치마 위에 개를 앉혀놓고는 동전을 주머니에 담았죠. 동전을 담고 있는데 정말 다음 방에 은화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병사는 두 번째 방문을 열어봤답니다. 거기엔 눈이 풍차만한 개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 은화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병사는 3번째 방에 금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었던 동전들을 다 부어버리고 곧바로 3번째 방으로 향했죠. 거기엔
눈이 탑처럼 큰 개가 어마어마한 금화더미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병사는 노파의 앞치마 위에 눈이 탑처럼 큰 개를 앉혀놓고는 가방과 모자와 장화와 옷 구석구석 금화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그토록 원했던 부싯돌통을 금화덩이 위에서 찾아 배낭 속에 깊이 찔러 넣었답니다. 노인장, 이제 꺼내주시오. 부싯돌은 가지고 있나? 그렇소. 빨리 나를 끌어올려 주시오. 노파는 밧줄을 당겨 병사를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병사는 부싯돌통을 건네주려다가 금화가 눈앞에 이렇게 많은데 한낱 부싯돌을 달라고 하는 노파가 의심스러웠어요. 노인장, 이 부싯돌로 뭘 하려는 거요? 노파는 병사가 부싯돌통을 주지 않고 계속 쓸데없는 질문을 하자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만 물어보고 부싯돌통만 넘겨주고 금화만 가지고 꺼져. 아니, 내가 주기 싫다면 어쩔 거요? 내놔! 노파는 나이답지 않게 재빠른 동작으로 품속에서 단검을 빼어들고 병사를 덮쳤어요. 병사는 놀라 엉겁결에 칼을 뽑아 자신을 덮치는 노파를 찔러버렸어요. 노파는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병사는 금화를 노파가 준 앞치마에 싸서 등에 메곤 부싯돌통을 5단에 깊이 찔러넣고 도시로 걸음을 옮겼어요. 병사는 제일 좋은 여관에 짐을 풀고 자기가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시켜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나가 지저분한 옷을 버리고 제일 좋은 옷과 모자 그리고 부츠까지 샀죠. 병사는 졸지에 부자가 됐던 거였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병사는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병사를 찾아와 먹을 것을 얻어먹고 술도 마시고 돈도 빌려갔죠. 사람들은 병사에게 뭔가를 얻고 나서 보답의 의미로 도시에서 생기는 신기한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들 중에 병사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이 나라에 사는 공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거대한 성에 살고 있는데 왕 말고는 공주를 본 이가 없다고 합니다. 공주가 평범한 일반인과 결혼할 거라는 예언 때문에 공주를 가둬둔 거죠. 공주가 불쌍하네요. 병사는 궁전 주변을 기웃거리며 극장도 가고 왕이 사는 정원도 거닐었지만 공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공주를 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과 파티를 기웃거리며 돈을 펑펑 썼기 때문에 많던 금화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병사는 좋은 여관을 나와서 결국 도시 외곽의 비좁은 허름한 집으로 거처를 옮겼답니다. 초를 살 돈도 없어서 밤에는 어둡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병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왔는데 나무에 불을 붙일 부싯돌을 찾다가
갑자기 나무 구멍에서 꺼내온 부싯돌 통을 생각해냈죠. 배낭 및 옷가지 속에서 부싯돌 통을 겨우 찾은 병사는 장작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했답니다. 아, 잘됐다. 이걸로 잠깐이라도 불을 피워야지. 병사가 나무 지푸라기를 모아 불을 피우기 위해 부싯돌을 한번 켰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나무구멍 밑에서 봤던 눈이 찻잔만한 개가 나타났어요. 개는 병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원하신 걸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병사는 개가 말하는 게 신기했어요. 아, 말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지. 지금 돈이 필요해. 돈을 가져오너라. 눈이 찻잔만한 개는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금세 돈이 들은 꾸러미 하나를 입에 물고 나타났죠. 병사는 그제서야 나무구멍에서 만났던 노파가 부싯돌 하나 때문에 왜 그리 난리를 치며 자신에게 덤벼들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싯돌을 한번 튀기면 동전더미 앞에 앉아서 지키던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가 나타났고, 2번 튀기면 은하더미 앞에서 앉아서 지키던 눈이 풍차만한 개가 나타났고, 3번을 튀기면 금화더미를 지키던 눈이 탐만한 개가 나타났어요. 병사는 부싯돌을 이용해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병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호화롭게 살았죠.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병사는 다시 공주의 모습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온 성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공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만이라도 공주의 얼굴이 보고 싶다. 어두운 밤, 병사는 부싯돌을 2번 튀겼어요. 눈이 풍차만한 개가 나타났고, 병사는 명령을 내렸어요. 성안에 공주가 보고 싶어. 데려와줘. 눈이 풍차만한 개가 사라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를 등에 업고 나타났어요. 병사의 눈에 공주는 정말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죠.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병산 한참을 사랑스럽게 공주를 바라보다 눈이 풍차만한 개에게 공주를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은 개가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갔었고, 또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입맞추는 꿈이었죠. 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왕과 왕비는 시녀에게 공주를 잘 지켜보라고 했어요. 병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이 풍차만한 개를 시켜 공주를 데려오게 했어요. 시녀는 눈이 풍차만한 개가 공주를 업고 뛰자 재빨리 개를 뒤쫓아서 따라갔어요. 시년, 개가 들어간 집에 커다랗게 십자가 표시를 했답니다. 눈이 풍차만한 개가 공주를 데리고 돌아갈 때 집 문 앞에 커다랗게 십자가 표시가 된 걸 봤어요. 눈이 풍차만한 개와 눈이 찻잔만한 개는 온 동네 집문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녀는 왕과 왕비를 모시고 공주가 갔다던 집을 찾아 나섰어요. 이 집입니다. 제가 집 문 앞에 십자가 표시를 해놨어요. 당당하게 시녀는 십자가 표시가 된 집 앞에 섰는데, 아니, 이 집도 십자가 표시가 있고 저 집도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결국 왕과 왕비 일행은 집을 찾는 걸 포기하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왕과 왕비는 다른 묘책을 냈어요. 메밀가루를 황금색 주머니에 넣어서 공주의 옷에 바느질한 다음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공주가 지나가는 길에 메밀가루가 뿌려지게 만들었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눈이 풍차만한 개는 공주를 업고 병사가 있는 집으로 뛰었어요. 개는 앞만 보느라 메밀가루가 땅에 뿌려지는 걸 발견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왕과 왕비는 군사를 데리고 메밀가루가 뿌려진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저자를 가두거라. 잠결에 병사는 미처 부싯돌을 가져가지 못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감옥에 갇힌 병사를 보고 비웃었죠. 감히 공주를 희롱해? 넌 내일 아침 목을 매달아 죽여버릴 거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병사는 신발 안에서 비상금 은하 2잎을 꺼냈어요. 병사의 처형식이 진행되는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병사는 지나가던 꼬마에게 은화 한 잎을 주었어요. 야, 꼬마야, 내가 지내던 여관 아니? 거기 가서 내 책상 안에 있는 부싯돌을 가져다 주면 은화 한 잎을 더 주마. 빨리 서둘러줘. 꼬마는 은하 한 잎을 더 받기 위해 여관으로 쏜살같이 뛰어갔죠. 광장에 처형 준비가 끝났고 병사는 여러 사람들 손에 끌려 교수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꼬마가 도착해 병사의 손에 부싯돌을 쥐어주었어요. 병사는 꼬마에게 은하 한 잎을 더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답니다. 왕과 왕비는 처형식장에 나타나 병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병사는 자기 손에 있는 부싯돌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왕과 왕비는 흔쾌히 그 청을 들어주었답니다. 병사는 부싯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쳤어요. 그랬더니 광장에 눈이 차짠만한 게, 눈이 풍차만한 게, 그리고 눈이 탐만한 개가 나타나 병사 앞에 고개를 조아렸죠. 나를 구하고 저놈들을 혼내줘. 개들은 왕의 군대들을 순식간에 물리쳤어요. 왕과 왕비도 개들이 다리를 물고 내동댕이 쳐버렸죠. 사람들은 순식간에 왕을 제압한 병사가 멋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틈틈이 병사가 베풀었던 많은 선행들로 인해 지금의 왕보다는 병사가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병사의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공주와 결혼하셔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병사는 성 안에서 공주를 데리고 나와 청혼을 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병사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가끔은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곁에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